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아마 공식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게 그래도 비교적 쉬운 단원이 아닐까. 그죠? 등차 등비 수열에서는 우선 수열의 뜻과 일반항. 수열이라는 거는 일정한 규칙을 가진 숫자들을 나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배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은 똑같은 숫자가 계속 더해지는 거, 등비 수열은 똑같은 숫자가 계속 곱해지는 거고요. 그때 그 수열의 n번째 항을 an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n에 대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걸 이용해서 몇 번째 항이든 다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저 an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죠.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을 찾았다 그러면 그 수열의 모든 항을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에서는 일반항을 이렇게 쓰죠. an을 a 플러스 n-1d 이렇게 쓰지. 자, 그때 요 a가 서준아 뭐더라? 첫 항이죠. 그죠? 첫 항. 등차 수열의 첫 항. 그 다음에 d는 뭐더라? 그쵸? 얼마씩 더해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공차고요. n이라는 값이 이제 몇 번째 항이냐? n번째 항. 그치? 몇 번째인지 항의 개수, 항의 순서를 나타내는 값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등차 수열 문제에서 A5 이런 게 등장했어. 그럼 윤호야 이걸 우리 보통 뭐라고 잡죠? A 플러스 4D 이렇게 잡죠. 그죠? 맞죠? 그래서 여기 n 자리에 요 숫자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죠.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가 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숫자가 있을 때 걔네 셋 사이에는 항상 요런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요 식을 우리는 등차 중항 이렇게 부릅니다. 당연하게 이렇게 성립해야죠. 일정한 간격으로 세 숫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의 값이 같은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B라는 녀석은 A와 C의 중간이죠. 그죠? 중점인 거잖아. 그럼 중점을 구하는 공식대로 A랑 C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항이 나온다. 이게 등차 중항 공식이죠. 그리고 여러분 등차 수열의 일반항 찾을 때 만약에 뭐 첫 항이 5고 뭐 두 번째 항이 8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때 이 등차 수열,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말해줬다면 얘 일반항을 어떻게 쓰는 게 제일 빠를까요? 이건 딱 봐도 얼마씩 커진다는 게 보여요? 3씩 커진다는 게 보이지? 그럼 무조건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3n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3n으로. 그래서 아까 써준 a 플러스 n-1d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지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찾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은 일단 3n부터 던져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5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뒤에다 얼마를 붙여라? 플러스 2를 붙여라.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찾는 것이 좀 더 빨라. 그치? 등차 수열에서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으로 가서 등차 수열이다 라고 말을 해줬으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요런 항들을 이것들을 다 A와 D에 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볼 건데 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요 첫 번째 식은요.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저 좌변은 간단하게 뭐라고 딱 쓰면 될까요? 3D라고 쓰면 됩니다. 3D. 제우 3D라고 쓰면 되는 거 알겠니? 그죠? 네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뺐다는 건 D가 3번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자마자 3D가 9다. 그래서 D가 3이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통해서 한번 써봅시다. 자, A6이면 병준아 뭐라고 쓸까? A6 A 플러스 5D. A8은요? A 플러스 7D. 그 다음에 이쪽은 12 마이너스 2 괄호 뭐라고 쓸까? A 플러스 6D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좌변은 2A 플러스 12D가 되겠고 우변은 1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2D가 되겠네요. 그러면 24D가 12 마이너스 4A 이렇게 될 거고 문제에서 이제 D값은 우리 3인 걸 벌써 찾아놨기 때문에 자 24D면은 72가 되겠네요. 그럼 72가 12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니까 4A는 마이너스 60이 돼서 A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민정아 첫 항이 지금 마이너스 15고 그죠? 첫 항이 마이너스 15고 그 다음에 10번째 항 찾아라 했잖아. 10번째 항 10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d죠? 9d죠? 그럼 10번째 항은 자 a 값이 지금 마이너스 15고 d가 3이니까 9d면은 27 이렇게 더하면 되겠네. 그치? 맞죠? 그래서 플러스 12가 10번째 항이니까 마이너스 15 더하기 12를 계산하라는 얘기네.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내려가겠습니다. 밑에 있는 유제 1번으로 가서요. 자, 유제 1번은 그냥 뭐 나열을 하면 될 것 같아. 나열을 하면 되는데 공차가 양수가 되게 한다 그랬으니까요. 절대 뒤집혀선 안 되는 것은 요 마이너스 2랑 4 중에 무조건 마이너스 2가 왼쪽에 있으면 되죠. 그죠? 네, 그래야 공차가 양수가 될 테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A의 위치에 따라서 써볼 수 있는 상황은 요렇게 되는 상황하고 아니면 중간에 A가 껴있는 상황하고 아니면 A가 제일 앞에 있는 상황 요렇게 세 가지가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되는 상황 아닐까요? 맞죠? 그럼 그냥 보이네. 자, 요때는 A가 얼마일까? 첫 번째 상황은 얼마? 10, 그쵸? 10. 두 번째는 1이면 되겠죠, 그죠? 세 번째는 마이너스 8이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값이 A 값이고요.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3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내려가서 2번으로 가서 2번 문제에서는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A9에서 A1을 뺀 것이 0보다 작아. 그러면 이거 아까 나온 거랑 비슷하네. 서준아 A9 빼기 A1 요거는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면 될까? 8D라고 말하면 되죠. 8D. 8D가 0보다 작은 거니까 D가 지금 음수라는 걸 지금 알려준 거고요. 그 상황에서 A1과 A9의 절대값이 10이다. 그러면 형진아 D가 0보다 작으니까 점점점 작아지는 등차 수열이잖아. 그런데 첫 번째 항과 9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놈이 플러스 10일 거고 한 놈이 마이너스 10일 텐데 누가 플러스 10일까요? 그쵸? 첫 번째 항이 플러스 10이었고 점점 작아져서 9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 됐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지. 공차가 음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10, 그 다음에 9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결국은 요렇게 빼면 8D가 자 요거 뺀 거니까 마이너스 20인 거잖아. 그지? 그럼 재호야 D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 그쵸? 마이너스 2분의 5 얘가 이제 공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공차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그 일반항 쓰려면 윤호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랬어? 마이너스 2분의 5. 그쵸. 일단 요거 던지고 n 붙이라 그랬지. 자 근데 첫 번째 항이 10이 돼야 돼요. 첫 번째 항이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저 뒤에 얼마를 붙여놔야 돼? 플러스 2분의 25가 붙어 있어야 n자리에 1 들어갔을 때 10 나오겠죠. 그쵸? 요게 일반항이고요. 그때 우리는 15번째 항을 찾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75 플러스 2분의 25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50 그러니까 마이너스 25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충분히 할만하죠.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 나옵니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 자, 등차 수열의 합은요. 제일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한 다음에 첫 항 플러스 끝항 그리고 앞에 곱하기 n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등차 수열 써보면 우리 왜 뭐 1부터 100까지 더할 때 우리 하는 거 있잖아. 맨 앞에랑 맨 끝에랑 이렇게 더하잖아. 그치? 모든 등차 수열은 맨 첫 번째랑 맨 끝을 더하면 두 번째랑 끝에서 두 번째를 더한 거랑 같은 값이 계속 나오죠. 그쵸?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낸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고요.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합이
SN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서준아 이 L이라는 애가 물론 끝항인데 이 끝항이 몇 번째 항에 해당돼요? 그렇죠. 내가 SN을 구한 거라면 끝항이 N번째 항이지. 그러면 N번째 항이면 곧 그게 AN 아닌가? 그쵸? 그래서 이 L 자리에 있는 이 끝항 L을 우리가 A 플러스 N-1D로 바꿔도 되죠. N번째 항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 L 자리에 얘가 들어가서 나온 두 번째 공식이 바로 요거죠. 2분의 N 괄호 2A 플러스 N-1D 요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제 두 번째 거를 더 많이 쓰긴 하지만 등차수열의 합공식의 원리는 얘부터 먼저 쓰시고 거기서 이 L 자리를 AN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다. 뭐 일단 공식을 안 까먹는 게 제일 중요해. 그치? 자, 이게 등차수열의 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래로 내려가 보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자, 수열의 합이면 이제 SN이고요. SN. 일반항이면 AN이잖아. 그래서 SN과 AN 사이의 관계 이거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AN은 SN 빼기 SN-1이다 이렇게 쓰는데 요 공식을 쓸 때 주의사항이 있지. 뭐지 형진아? 요 공식을 쓸 때 주의사항? 맞아요. n이 2 이상인 경우에 얘를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럼 n이 1일 때는 A1을 S1 빼기 S0 이렇게 쓰지 말란 얘기지. n이 1일 때는 그냥 A1을 뭐라고 생각해라? S1이라고 그냥 생각해라. 그래서 요거는 따로 하나 구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좀 주의해주면 되는 거고 사실 이 n이 2보다 클 때 적용된다라는 그 주의사항은요. S0가 0인 경우에는 첫 항부터 적용돼 라고 알고 있어도 좋아요. 요거일 때는 n이 1부터 적용 가능.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SN에다가 0을 집어넣어 봤을 때 그 S0의 값이 0이 나오면 요렇게 요것 따로 구하지 않고 그냥 요거 하나로 일반항을 쓰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S0이 0이 아닌 경우 때문에 요런 예외적인 그 조건을 달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S0가 0이면 별 걱정 없이 쓰면 돼요. 자, 문제 풀다 나오면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럼 이제 등차수열의 합 예제 2번으로 가볼게. 이제 2번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고 공차가 3분의 4인 등차수열에서 집합. 이제 요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집합. 자, AM들의 집합인데 M과 AM은 자연수 그랬죠. 뭐 M이 자연수인 건 당연하지. M은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거니까 M이 자연수인 건 당연한데 AM도 자연수인 애들만이 원소가 된대. 그러면 일단 그냥 이 등차수열 AN 있죠? 자, 이 등차수열 AN을 그대로 써보면 등차수열 AN은 첫 항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고요. 공차가 지금 3분의 4니까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6이겠지요. 마이너스 3분의 6.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2. 네 번째 항은 3분의 2. 다섯 번째 항은 3분의 6. 여섯 번째 항은 3분의 10.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는 등차 수열인데 이 수열에 있는 항들 중에서 얘 하나 어떤 애들만 골라서 BN을 만든 걸까? 민정아 어떤 애들만 고른 걸까? 자연수들만 고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적어놓은 데까지만 보면 자연수가 누구밖에 없어요?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 말고는 다 자연수가 아니죠. 그쵸? 그치? 그러니까 이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숫자가 얼마라는 거예요? 요 3분의 6. 2가 첫 번째 숫자라는 거죠. 요 놈은 음의정수라 안 되지, 그치? 음의정수라 탈락이고. 자, 근데 요 놈이 음의정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나온 정수가 지금 2잖아요. 맞죠? 그럼 아마도 그 다음으로 나오는 정수가 누구겠어?
6 이렇게 가겠지, 그치? 맞죠? 3분의 4씩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정수들끼리만 비교했을 때는 4씩 커지는 모양으로 적어질 거다. 그래서 2, 6, 10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숫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합을 만들 거고요. 그 집합의 원소를 작은 숫자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만든 수열을 Bn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Bn이라는 수열은 위에 써 있는 것처럼 2, 6, 10 이렇게 나가는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항 바로 쓸 수 있죠? 4n 빼기 2 요게 일반항이네. 그치? 그러면 그 수열의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그랬다. 서준아, 요 수열의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 어떻게 쓰면 돼? 2분의 10괄호 첫 항이 2니까 4 플러스 9 곱하기 D가 4죠 지금? 그죠? 요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요 안에가 40이 되는 거니까 얘랑 약분하면 20 곱하기 2 해서 20 곱하기 10 해서 200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죠. 자, 그다음에 내려가서 3번은 단순하게 계산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4번 한번 지금 풀어볼까요? 4번 67쪽에 4번 요거 답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예한이가 해보자. S1이 마이너스 50이라 그랬으니까 첫 항이 마이너스 50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50인 거고요. 그 다음에 S2가 마이너스 94라는 얘기는 두 번째 항이 얼마란 얘기야?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인 거는 문제에서 말을 해줬기 때문에 첫 항과 두 번째 항을 비교해보면 공차가 몇이니 하나? 플러스 6이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요것들을 가지고 SN을 표현해 볼까요? SN은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n괄호 마이너스 100 플러스 n-1 6 그치? 이렇게 써야 되겠지? 맞죠? 자, 정리를 조금 하면은 요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6n-106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요 괄호가 밑에 있는 2랑 약분될 수 있죠. 그래서 n괄호 3n-53 요렇게 쓰면 요게 sn이겠네.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sn이 100n보다 커요 그랬죠. 그럼 얘가 100n보다 커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n 값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양변에 n 지워도 괜찮습니다. 그치? 양변 n으로 나눠도 되겠지? 그래서 n으로 나눠버리면 3n-53이 100보다 커요 이렇게 되고요. 그럼 3n이 153보다 큰 거니까 n은 51보다 커요 이렇게 되겠네. 그치? 답은 뭐가 돼? 52, 4번이 되겠다. 이렇게 등차 수열 문제들이었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등비 수열이죠. 다음 페이지에는 등비 수열의 뜻과 일반항.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일정하게 곱해지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쓰는 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죠. 그렇죠? 여기서의 r은 뭐다 윤호야? 공비라고 하죠. 공비, 그치? A는 첫 항이고. 자, 그래서 이게 등비 수열이고, 등비 수열에서는 등비 중항이 또 존재하는데 세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이때는 B를 뭐 한 것이? 제곱한 것이 양 옆에 있는 두 수의 곱과 같죠. 그래서 등비 중항은 B제곱이 A 곱하기 C와 같다. 요게 성립한다. 이것이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 사이에 성립하는 규칙입니다. 등비 중항. 자,
자, 문제 볼게요. 예제 3번으로 가서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그랬는데 첫 번째 식은 A3가 9라 그랬죠? A3가 9면 요것도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표현해보면 요거 A, R 제곱이죠? 요게 9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분수도 자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A, R 4제곱 빼기 A, R 3제곱 여기는 A, R의 6제곱 빼기 A, R의 5제곱 이렇게 되거든? 이거는 재호야 뭘로 약분할 수 있니? AR 세제곱으로 그죠? 그러면 분모는 여기 R-1만 남겠죠? 분자는 뭐가 남을까? 그치. 그럼 요건 또 R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네? R제곱으로 묶으면 요거는 R제곱 괄호 R-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요게 3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럼 R제곱이 3이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주면요 A도 3이야 이렇게 되겠네. A도 3. 그리고 R제곱이 3이면 R값은 이제 풀마루트 3인데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이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공비는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첫 항은 3이고 공비는 루트 3인 요런 수열이니까 자 서준아 일반항을 뭐라고 써야 돼? 3 곱하기 루트 3의 n-1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그러면 그때 8번째 항을 구하는 거니까 3 곱하기 루트 3의 7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루트 3의 7제곱이 뭐예요? 27 루트 3 앞에 3 하나 더 있으니까 81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다. 81 루트 3 4번 그치?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내용은 다 아는 건데 계산을 좀 실수하지 않고 잘 하시면 돼요.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5번 얘하나 아까 전에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뭐가 성립한다 그랬니? 병준아 뭐가 성립하니? 가운데 것의 제곱이 양 옆에 두 수의 곱과 같죠? 등비 중항이 성립하지. 그럼 얘하나 여기서 어떻게 써야 돼? A의 제곱이 2의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과 같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여러분 A 제곱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과 같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루트 2분의 1과 같은 거잖아요. A의 제곱이. 그치? 그럼 A의 제곱이 루트 2분의 1과 같으면 A는 뭐예요? 몇 개 나와야 A가? A가 하나 나오나? A를 제곱한 게 루트 2분의 1이야. 그럼 A는 두 개 나오는 게 당연히 풀마로 두 개로 나와야 돼요. 이거 양수 아니야, 양수. 그치? 그래서 뭐 그냥 편하게 쓰면 A는 풀마 루트 하고 그 안에 루트 2분의 1이 있는 이런 모양으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그 A 값의 곱을 찾을 거 아닌가? A 값들의 곱을 찾은 거니까 여기 있는 요 둘의 곱을 찾는 거지. 그래서 루트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럼 둘이 곱해지면은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자 루트가 이제 사라질 거 아니야 그치? 그 안에 있던 애들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돼가지고요. 답은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번이 되겠네. 그치? 네, 그래서 마지막에 방심하지 마시고 A 값이 두 개 나온다는 거 잘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 문제는 모든 항이 음수인 등비수열. 자, 모든 항이 음수예요. 모든 항이 음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A2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A3과 A5를 곱한 게 36입니다. 그럼 요거 그대로 한번 써보면 AR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R 제곱 곱하기 AR의 4제곱이 36이죠. 그러면 이거는 A 제곱 R의 6제곱이 36이라는 얘기고, 요거를 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얘를 민정아 뭐 해볼까? 얘랑 좀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는 A 제곱 있잖아. 얘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그럼? 제곱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럼 A제곱 R제곱이 뭐가 돼? 4가 되지. 그럼 내가 이거를 이걸로 나눠 버린다면 A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R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 그치? 자, 나누면 R의 4제곱이 몇이 돼요? 9가 되죠. R의 4제곱이 9가 됩니다. R의 4제곱이 9란 얘기는 R의 제곱이 풀마 3인데 R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일 수는 없잖아. 실수니까. 그치? 그럼 결국은 R의 제곱이 3이란 얘기고, 그러면 다시 R 값이 풀마 루트 3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항이 음수라 그랬으니까 부호에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비가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그치? 공비가 음수가 돼버리면 풀마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 그치? 근데 모든 항이 음수가 되려면 공비는 루트 3이 돼야 되겠구나. 자, 그럼 공비가 루트 3인 것을 여기 맨 처음식 요거 AR은 마이너스 2다. 여기다 갖다 집어 넣어버리면 A 값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일반항 찾을까요? 일반항은 첫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요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 앞에다가 붙여놓고 루트 3 여기다 풀면은, 여기다 합치면은 요렇게 되지 않을까? 그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의 n-2제곱 이렇게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는 어차피 첫 항을 원하네요. 그죠? 첫 번째 항을 원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미 나왔네. 그치? 요걸 유리화 시켜주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예. 네. 어떤 식에다가? A제곱 R 6제곱 여기다 루트를 씌운다? 그래도 그러면 루트를 씌우면은 이게 AR 세제곱이 되는데 그게 이제 풀마 6일 거잖아. 그지? 근데 모든 항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6을 고르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해서 R 값을 찾아도 되겠네. 그쵸? 근데 그거는 할 때는 이제 모든 항이 음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계산하면 되겠죠. 저거 AR로 묶어서 풀어도 돼요? 여기에서? 위에서. 여기에서? AR로 묶어서? 마이너스 2R이랑 마이너스 2R 세제곱이랑 곱해진 걸로? 뭐 그래도 되죠. 4R 4제곱이니까 R 4제곱 똑같이 나오지. 그치? 두 개를 잘 연립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가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공비가 혹시라도 공비가 1인 경우, 이건 되게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공비가 만약에 1이어버리면 그 수열은 모든 항이 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할 때 그냥 NA 이렇게 쓰면 되겠지. 똑같은 A랑 똑같은 애가 n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비가 1인 특별한 경우에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요거죠. 그래서 1-R분의 A괄호 1-Rn제곱, 얘는 주로 R값이 1보다 작을 때 쓰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사실 같은 식인데 얘는 R값이 1보다 클 때 써주면 편하다. 그래서 요게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죠. 증명은 아래쪽에 나와 있고, 자, 그럼 요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예제 4번 봅시다. 자, 예제 4번. 첫째 항이 8이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 그 등비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얘 하나 해보자. 첫째 항이 8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
1 마이너스 2분의 8 괄호 1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생긴 거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는 SN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놨네? 그죠? 절대값을 씌워놨어? 그럼 우리도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볼까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그게 40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홀수 n의 최소값. 이거 중요하죠. 홀수 n. 그치? n 값이 홀수라고 고정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n 값이 홀수면은 자, 요 자리에 병준아 여기 홀수가 들어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홀수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분자가 양수다, 음수다? 양수가 되는 거지 무조건. 분모도 양수 아니야, 그치? 그러면 n 값이 홀수일 때는 sn이 양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n 값이 홀수인 경우에는 절대값 그냥 벗겨도 돼. n 값이 홀수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3분의 8 괄호 1 마이너스 2의 n제곱 요렇게 그냥 써도 됩니다. 절대값 벗긴 거 양수가 확실하니까. 그럼 그게 이제 400보다 큰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양변을 8로 먼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3 곱하면 1 마이너스 2의 n제곱이 150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자, 넘겨보면 마이너스 149 여기는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n자리에 홀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저거를 만족하는 첫 번째 n값은 누굴까? n자리에 홀수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149보다 절대값이 커지려면은 5제곱이 32, 6제곱이 64, 7제곱이 128이니까 8제곱은 돼야지 절대값이 넘어가죠. 근데 홀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8은 안 되고 9까지 가야 되겠네, 9까지. 그쵸?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첫 번째 홀수 n값은 9다. 2번이 되겠네요, 그쵸?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7번으로 가서 7번 문제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루트 2인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자, 그럼 AN부터 일반항을 써봐. 민정아, AN의 일반항이 뭐예요? 뭐라고? 루트 2의 n-1제곱 이게 AN이죠, 그쵸? 맞죠? 자, 근데 여기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요 수열에는 AN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고 홀수 번째 항들만 등장하죠. 그지?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AN 말고 A, EN-1을 찾아버리면 돼요. 재호야, 요 수열은, 요 항은 얘한테 n자리 1는 거죠. 얘는 얘한테 n자리 몇 는 거? 2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씩 건너뛰고 써져 있는 요 1, 3, 5, 7, 9, 11 얘네들은 이걸 일반항으로 갖는다고 볼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AN이 요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AN을 AEN-1로 바꾸는 건 단순한 작업이야. n자리를 그냥 뭘로 바꿔? EN-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루트 2에 자, 여기 n자리에 EN-1이 들어가면 요 EN-2가 될 거고요. 그러면 제곱 하나 밑에 붙여주면 2의 n-1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죠? 2의 n-1제곱. 그러면 2의 n-1제곱이 여기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요 수열은 요 수열 자, A 요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써본다면 요 수열의 일반항은 방금 찾은 요 놈의 역수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에 n-1제곱 요러한 일반항을 갖는 수열이고요. 그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러한 일반항을 갖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자, 그러면 합을 구해보면 합은 1-2분의 1분의 첫 항이 1입니다. 그죠? 요 수열의 일반항, 요 수열의 첫 번째 항이니까 첫 항이 1이고
1-2분의 1의 6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분모가 2분의 1이니까 분모 분자 2 곱해서 2 괄호 1-2분의 1의 6제곱 이렇게 될 거고 2 분배해주면 2-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2-3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이 뭘까요? 32분의 63이네요. 그죠? 32분의 63.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8번 문제. 자, 8번 문제를 보면 8번 문제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절대값이 다른 등비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열 -1의 n제곱 AN. 이게 뭐야, 형진아, 이게?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AN인 거죠. 맞죠? 두 번째 항은 뭐고? -A1인 거고, 두 번째 항이 플러스 A2인 거고, 세 번째 항은 -A3인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지, 그치? 그렇다면 이 수열은 그냥 AN과 뭐만 다를까요? 공비의 부호만 다른 거야, 그치? 공비의 부호. 맞나요? 물론 첫 항도 부호가 어때요? 첫 항도 부호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SN을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니까 SN은 뭐 R-1분의 첫 항 A 그 다음에 R의 10제곱 S10 바로 쓸게요. 요거 S12 200이라 그랬으니까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표현을 한다면, 자 그럼 T10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일단 공비가 부호가 뭐야? 얘의 공비가 R이었잖아. 그치? 그럼 얘의 공비는 뭐예요? 마이너스 R인 겁니다. 마이너스 R.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R이니까 1 마이너스 R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첫 항도 바뀌었잖아, 그치? 그냥 A가 아니죠. 요거의 첫 항과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요렇게 첫 항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째 항까지의 합인 건 동일하니까 1 마이너스 R의 10제곱 요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요게 지금 40이야.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준 거다, 문제에서. 그러면 두 식을 어떻게 할래요? 더해요? 이거 나눠야 되겠지, 그치? 서로 나눠야 A도 사라질 거고요. 잘 보시면 지금 분자에 있는 요거하고 요것도 부호만 반대지, 그치? 부호만 반대. 그러면 내가 여기 앞에 새로 생긴 요 마이너스 있잖아. 마이너스를 갖다가 얘한테 합쳐져 버리면은 얘랑 같은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A는 또 똑같은 거니까 결국 이 두 개의 분수는요, 분자가 완전히 같네요. 그죠? 그럼 얘를 얘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R-1분의 분자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는 1 플러스 R분의 분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방금 확인해 본 것처럼 분자가 서로 똑같아. 그럼 지워버리면 되는 거지, 분자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게 결국은 R-1분의 1 플러스 R이 될 거고요. 그게 지금 200을 40으로 나눈 5하고 같은 거네. 그러면 1 플러스 R은 5R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4R은 6이 돼가지고 R 값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원하는 게 이제 요거인데요. 요거 A1분의 A3. 이게 병준아 뭐니 결국? 이게 뭐죠? 우리 만약에 등차 수열에서 만약에 A5 빼기 A2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 생각해? 그럼 뭘까 결론이? 다섯 번째가 A 플러스 4D잖아, 명준아. 두 번째는 A 플러스 D잖아. 빼면 뭐야? 3D지,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일일이 써보지 않아도 5번째 항에서 2번째 항을 뺐다 그러면 2번째 항에서 공차를 3번 더하면 5번째 항이 되는 거니까 5번째에서 2번째를 빼면 공차 3개가 남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거를 등비 수열에서는 나누기의 개념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A1은 그냥 A고 A3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R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당연히 AA 지어지면 R 제곱인 거고요. 이걸 써보지 않아도 3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눴으니까 2항 차이 나잖아. 2항 차이 나면은 등비 수열에서는 R 제곱만 남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에서는 R 제곱을 찾으라고 했고 우리는 R 값이 2분의 3인 걸 찾았기 때문에 답은 4분의 9, 5번이 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71쪽까지 자, 자기 책에다가 풀어 오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짱중요 교재가 43까지였는데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 43까지는 다 했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까지 해가지고 49까지로 부교재는 49까지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토요일 날 그 시험지들 하고 그 다음에 부교재 하고 모아가지고 토요일 날 질문을 한번 쫙 받아줄 테니까 토요일 날 잘 챙겨가지고 오시고요. 목요일 날은 우리 저거죠?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목요일 날은 그거 확통 들고 오시고 예안이는 미적분 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